자, 고전시가 세 번째입니다. 시조고요. 시조니까 뭐 빠르게 보겠습니다. 가부터. 구름이 무심타는 말이 아마도 허랑하다. 허랑하다는 거짓이다 라는 뜻이에요. 구름이 의미하는 거는 이제 간신. 뭐 워낙 유명한 거죠. 간신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구체적으로 뭐 누구 지칭하는 게 있는데 신돈 이런 의미인데 몰라도 됩니다. 그냥 간신. 구름이 무심은 욕심이 없다죠. 구름이 욕심이 없다는 말이 아마도 거짓이다. 중천에 떠있어 하늘 가운데에 떠있죠. 임의로 다니면서 마음대로 다니면서요. 임의로 마음대로 랜덤으로 이런 뜻인데 마음대로 다니면서 굳이 광명한 햇빛을 따라가며 덮느냐. 이거 서리법인가요? 굳이 광명한 날빛을 따라가며 덮느냐. 서리법인가요? 서리법 아니에요. 물어봤죠. 네, 물어본 건 맞습니다. 의문형이에요. 덮느냐? 그러니까 의문형인데 서리법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서리법이면 당연히 덮어야 돼요. 당연히 덮으니까 당연히 덮어라는 말을 이렇게 표현했어야 돼요. 그래야 서리법이죠. 얘는 서리법이 아닙니다. 자, 햇빛이 의미하는 것은 이제 임금, 해가 임금이니까. 그래서 얘가 간신인 거예요. 왜? 해를 가리니까요. 끝. 간신에 대한 비판입니다. 나로 갈게요. 말 없는 청산이요 태 없는 유수로다. 값 없는 청풍이요 임자 없는 명월이라. 청산, 유수, 청풍, 명월. 자연이죠. 이 중에 자연 중에 병 없는 이 몸이 분별 없이 늙으리라. 자연 속에서 늙어갈래. 이런 말이죠. 자연. 이거 왜 맨날 색깔이 얘로 바뀌어 있지? 왜 그러는 거지? 넌 또 왜 그러니? 아, 이거다. 됐다. 자, 병 없는 이 몸이 분별 없이 늙으리라. 네, 그래서 자연 속에서 늙어가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연 친화. 끝. 세 번째, 다. 자, 얘는 보면 길죠. 사설시조라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대천바다 한가운데 중침, 새침이 빠졌다. 바늘입니다. 바늘. 중침, 중간 정도 되는 바늘이고 새침은 가는 바늘이죠. 그래서 바늘이 빠졌다. 연암은 사공놈이 끝무딘 상아떼를 끝끝이 둘러매어 일시에 소리치고 귀를 꿰어내단 말이 있습니다. 이게 뭔 소리예요? 연암은 사공놈이 뭐 한 8, 9열 이런 정도 되는 사공들이 끝무딘 상아떼를 끝끝이 둘러매어 일시에 소리치고 귀를 꿰어냈다. 그러니까 이 바늘을 건져냈다는 거예요. 바늘을 건져냈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마 온놈이 온말을 하여도 이미 짐작하소서. 이건 여기저기 많이 나오는 표현인데 모든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해도 이미 생각해달라는 거예요. 이미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게 사실일지. 이미 한번 따져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모함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이 얘기예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아니 바다 한가운데 바늘이 빠졌는데 그거를 상아떼를 가지고 건져낼 수 있습니까? 절대 건져낼 수 없죠. 그런데 그걸 건져냈다는 말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있다. 나에 대해서 이런 말인 거죠. 그러니까 나에 대한 말도 안 되는 모함이 있다. 그래서 이마 온놈이 온말을 해도 이미 생각해 주세요. 내가 그랬을 리가 없잖아요. 이런 말인 겁니다. 그래서 나에 대해 모함하는 말을 듣지 말아달라. 이미 한번 생각해달라. 이런 의미입니다. 자신의 무고함을 호소함. 나 잘못 없다. 내가 그런 거 안 했다. 이런 무고함을 호소하고 있는 시입니다. 끝. 자, 문제를 바로 보겠습니다. 첫 번째, 가와나의 공통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랬어요. 색채 이미지를 대비하여 대상의 긍정적인 모습을 부각하고 있다. 일단 색채 이미지 대비가 없죠. 여기는 색채 데미지가 뭐야? 색채 이미지의 대비가 있나요? 여기도 없죠. 청산이라는 이미지가 있긴 한데 이게 대비가 되고 있진 않아요. 그래서 1번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2번, 자연물의 일반적 특징을 부각하여 그에 대한 화자의 태도를 드러낸다. 자연물의 일반적인 특징 뭐가 있지? 구름이 해를 덮는다는 거? 뭐 이런 걸 말하는 건가? 요거는 뭐냐면 말 없는 청산. 이게 지금 청산의 특징이라는 거고 태 없는 유수. 요게 이제 유수의 특징이란 자연물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값 없는 청풍. 무료죠?
임자 없는 무료죠. 태가 없다는 건 뭐냐면 모양이 정해져 있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이라는 게 원래 액체이기 때문에 이제 흐르는 대로 모양이 달라지잖아요. 네, 그래서 태 없는 유수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요걸 보면 맞는 것 같습니다. 요건 조금 애매한데 이걸 말하는 건가? 중천에 떠 있어 임의로 다니며 맞는 것 같기는 한데 정확하게 모르겠네. 3번을 먼저 봅시다. 말을 건네는 방식을 통해 대상의 행동이 우호적으로 변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일단 나를 보면 말을 건네는 방식이 없습니다. 네, 불러야 돼요. 너, 그대, 당신이 있거나 부르는 대상이 있거나 이게 있어야 말을 건네는 방식이죠. 3번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의문의 방식을 사용하여 없죠. 의문도 없습니다. 시간의 경과에 따라 대상이 이동하는 모습을 지시하여 화자의 심경 변화. 일단 대상이 이동하는 모습도 없습니다. 화자의 심경 변화도 당연히 없어요. 2번을 답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네, 2번을 정답으로 보셔야 되겠네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뭐다? 이런 거. 요걸 통해서 드러나는 화자의 태도는 뭐예요? 자연 친화. 그죠? 자연을 이제 무료로 즐길 수 있는 친한 대상으로 보고 있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구름에 대한 비판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으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다의 화자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대천바다 한가운데를 자신이 해결해야 할 문제 발생의 근원지로 간주한다. 사실 지금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이 헛소리를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 대천바다 한가운데에서 그 바늘을 주워냈다고 사공들이 주워냈다고 말하는 거, 그게 발생의 근원지, 문제 발생의 근원지죠. 그러니까 1번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바다에 빠진 중침 새침을 손쉽게 건져내기 위한 방법 아니죠. 아니에요. 어떻게 이거 알면 좀 알려주실래요? 네. 그 다음에 3번 연합은 사공들이 동시에 협력해야 목표를 이루게 될 가능성이 커진다고 믿는다. 뭐 그런 내용이 아니죠. 연합은 사공들아 협력해라.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뭐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끝무딘 상하대를 사용함으로써 난관을 효율적으로 극복할 수 있다고 전망한다. 그러니까 화자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끝무딘 상하대를 사용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해? 아니죠. 그러니까 끝무딘 상하대로 바늘을 건져냈다는 게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4번도 적절하지 않네요. 5번 임에 대해서 화자 자신을 믿어주기를 바라는 심정을 하소연할 대상으로 여긴다. 이거 맞겠네요. 그죠? 여기서 그래서 임을 부른 거죠. 이마 예. 내 얘기를 들어달라. 나의 무고함을 알아달라. 뭐 이런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믿어주기를 바라는 심정. 맞죠? 하소연의 대상. 맞습니다. 5번을 정답으로 봐야겠네요. 그 다음에 3번 보기를 참고하여 가다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다는 것은 자 그럼 이제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냐 그랬어요. 보기의 내용을 요약을 해야 되죠. 보기가 뭘 말하고 있는지를 빠르게 파악을 해야 합니다. 일단 말을 소재로 다룬 시조다. 언어를 부정적으로 본다. 침묵을 미덕으로 삼는다. 그 다음에 세속과 그 언어가 지니는 허위성에 대한 반감이 담겨있다. 비판적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자연은 현실의 반대. 자연의 침묵이 선망의 대상. 자, 이것은 일로부터 초월하고 싶은 인간의 욕망과 관련이 되어 있다. 됐죠? 그래서 자연은 인간이 일체감을 느끼는 대상이자 인간이 추구하는 도덕적 표상이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적절하지 않은 거 1번 가에 구름이 구름을 타기는 근두운이요. 구름이 무심탄 사람들의 말에서 화자는 세속의 언어가 지니는 허위성을 발견하고 있다. 맞겠죠? 네. 구름이 욕심이 없다라고 말하지만 거짓이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세속의 언어는 허위가 있다 이런 말입니다. 맞죠? 그 다음에 나의 청산은 침묵의 미덕을 지닌 것이다. 말 없는 청산이니까 맞죠? 화자가 추구하는 도덕적 표상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이 시만 보면 말 없는 청산이 끝이잖아. 이게 끝이야. 그냥 여기서 분별 없이 늙을래. 끝이야. 그러면 그냥 자연 친화 한다는 얘긴가 봐.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잖아. 그죠? 이게 무슨 도덕적 표상이야 이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근데 항상 보기를 더 하셔야 돼요. 네? 보기를 더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보기에 보면 자연을 어떻게 보래요? 이때 자연은
이런 거다라고 정해놨죠. 니네한테 묻는 게 아니에요. 니네한테 판단하라는 게 아닙니다. 정해놨어요. 지금 문제를 낸 사람이 자연을 이렇게 보렴. 이렇게 정해놨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심지어 여기 보면 자연의 침묵이 선망의 대상이 된 것은 어쩌고 저쩌고 이때의 자연, 그러니까 자연의 침묵이 선망의 대상이 됐을 때 이때의 자연은 이런 거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자연의 침묵의 대상은 지금 말없는 청산이요가 딱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인간이 추구하는 도덕적 표상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이 보기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해석을 묻는 게 아니라 보기의 관점을 바탕으로 이 말이 맞냐 틀리냐를 따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적절해요. 보기를 기준으로 봐라. 항상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나의 유수는 화자와 분리되지 않은 채 이중에 포함되어 현실의 반대항에 자리한다. 이중이 뭔데? 맞네요. 유수는. 그죠? 얘도 맞습니다. 화자와 분리되지 않은 채. 왜 분리되지 않았어요? 여기잖아. 어디 있어? 여기죠. 인간과 분리되지 않은 채 인간이 일체감을 느끼는 대상으로 봐라 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맞습니다. 이중에 포함되어 현실의 반대항 맞죠? 그 다음에 귀꿰어내단 말에는 세속의 언어에서 초월하고 싶은 화자의 인간적 욕망이 담겨있다. 이거 틀렸네요. 네. 왜 틀렸어요? 귀꿰어내단 말은 나를 모함하는 말이었죠. 네, 화자를 모함하는 말을 지칭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이런 뜻이었죠. 그래서 이게 화자의 인간적 욕망이 담겨있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네. 4번이 정답. 뭐 더 밑에 볼 것도 없어요. 4번이 너무 확실합니다. 아시겠죠? 근데 공부할 땐 보라 그랬죠. 기억나요? 저번 주에 얘기했죠. 문제를 풀 때는 확실히 이게 답이야. 그러면 찍고 넘어가야 합니다. 예. 근데 문제는 뭐냐? 너네가 이거 확실히 답이다. 이렇게 그 판단을 내리는 근거가 확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근거가 확실하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게 확실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게 확실하지 않으면 문제를 틀리겠죠. 그럼 다음번에는 그런 자신감을 갖지 못하겠죠. 그래서 선택지를 끝까지 다 보게 돼요. 그러면 시간이 부족해지겠죠. 그러면 한 지문 못 읽고 시험을 끝내겠죠. 이게 악순환의 반복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인 거예요? 근거를 확실하게 하는 거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맨날 수업 시간에 얘기하는 거야. 근거 찾아라. 근거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공부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근거를 확실히 하는 거. 그리고 그래야 자신감을 가질 수 있고 그래야 시간도 단축할 수 있습니다. 이걸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끝입니다. 다음 걸로 넘어가 보죠. 자, 네 번째 고전시가 역시 시조고요. 예, 빠르게 가겠습니다. 예, 가를 보면 이건 좀 너무 유명한 시조예요. 그죠? 아마 다들 아실 텐데. 마음이 어린 후이니 하는 일이 다 어리다. 어리다는 어리석다라는 뜻이죠. 이거 고전 문법 배울 때 아마 배우셨을 거예요. 마음이 어리석은 후이니 하는 일이 다 어리석다. 만중운산에 아주 깊은 산중을 두대요. 아주 깊은 산중에 어느 임이 오겠느냐마는 오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죠. 오지 않을 거라는 걸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그런데도 지는 잎과 부는 바람에 행여 그인가 하노라. 그러니까 이 잎과 바람은 이 잎과 바람이 화자를 착각하게 하는 소재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오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어. 그런데 밖에서 소리가 나는 거죠. 파스락 파스락 이런 소리가 나는 겁니다. 이게 잎이 바람에 이렇게 불려가지고 막 이렇게 굴러가요. 그러면 그런 소리가 나거든요. 근데 이게 사람이 걸어오는 소리랑 되게 비슷하더라고요. 예, 저도 한번 경험을 해봤는데 진짜 비슷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 소리를 듣고 임이 나를 찾아왔나 하고 착각을 한다 이런 뜻인 거죠. 임에 대한 그리움입니다. 네. 서경덕 누군지 아시죠? 황진이의 그 뭐랄까 정신적 애인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뭐 그런 사람이죠. 그다음 나를 보면 연심어 연꽃 할 때 그 연자죠. 연심어 실을 뽑아 긴 노끈 비비어 걸었다가 그러니까 이제 노끈을 만들어 가지고 사랑이 그쳐갈 때 찬찬 감아 메우리다. 그러니까 이 노끈으로 사랑이 떠나갈 때 또는 뭐 떨어질 때 그 사랑을 노끈으로 감아서 매겠다. 떨어지지 않게 하겠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뭐 요즘으로 치면 약간 스카치 테이프로 붙이겠다. 뭐 이런 의미라고 볼 수가 있겠죠.
우리는 마음으로 맺었으니 그칠 줄이 있으랴. 서리법이죠. 마지막에 그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고, 임과의 사랑이 그치지 않을 것임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제 소망이죠. 소망. 하지만 여기까지만 말할게요. 하지만 그 다음에 어쨌든 이것도 이제 임에 대한 뭐 그리움일 수도 있고, 그리움도 있고, 이제 이별하고 싶지 않은 마음, 뭐 이런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사랑. 그 다음에 달을 보면 마음이 지척이면, 지척이라는 건 가까우면, 바로 옆이면 이런 뜻이에요. 천리라도 지척이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천리라도는 몸이 천리라도. 그러니까 마음이 가까우면 몸이 멀어도 가까이 있는 것이요. 마음이 멀면 몸이 가까워도 멀리 있는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대꾸법이죠. 위아래 대꾸법이 쓰였고요. 그러니까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죠. 마음이 가까워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는 각자 천리오나 지척인가 하노라. 여기서 천리오나의 주어는 몸이죠. 몸. 그러니까 우리는 몸이 천리지만 지척, 마음은 함께 있다. 왜요? 마음이 지척인가 보지. 죄송합니다. 요 지척인가 하노라는 요 결론인 지척이다 라는 뜻이고, 생략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이 지척이니 몸은 천리지만 지척이야. 됐나요? 우리는 마음이 지척이니, 이거 뭔지 알아? 내가 이렇게 하는 거 여기다 쓰라고. 여기다 쓰라고. 여기다가 생략되어 있다고 이렇게 쓰라고. 난 안 쓰지만 너넨 쓰라고. 우리는 마음이 지척이니 몸은 각자 천리지만 지척인가 하노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이 함께 있으니까 함께야. 이런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라를 보죠. 가슴에 구멍을 둥시럽게 뚫고, 가슴에 구멍을 뚫는다는 거죠. 왼 새끼를 눈 길게 너슷너슷과 밑에 나와 있는데, 왼 새끼는 이제 왼쪽으로 꼰 새끼고, 너슷너슷은 뭐라 그러죠? 이렇게 뭐라고 써있냐? 느슨하게. 이 단어가 생각이 안 나. 느슨하게 꼬아 그 구멍에 새끼줄을 넣고. 좀 잔인한 거 아닌가요? 나는 저기 상상한단 말이야, 이런 거. 옛날에 교회 다닐 때 제일 좀 듣기 싫었다기보다 좀 듣기 싫었죠. 듣기 싫었던 게 뭐냐면, 그 전도사님들이나 목사님들이 설교를 할 때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걸 설교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정말 좀 이렇게 막 설교 잘하시는 분들이 막 설교를 하면 막 손바닥에다가 못을 쿵 받고 막 그거를 내가 초등학교 때 국민학교 때 막 듣고 있으면 막 손바닥이 막 아린 것 같아. 근데 최고는 허리에다가 창을 팍 박은 거야. 왜? 빨리 안 죽으니까. 이게 원래 어떻게 죽이는 거냐면, 손바닥에 못을 박아가지고 거기서 피가 흘러내려요. 근데 찔끔 흘러내립니다. 이게 못을 박았기 때문에. 완전히 이제 합작되진 않으니까 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말려 죽이는 형벌이에요. 진짜 잔인한 겁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사람을 그냥 목을 잘라서 단순히 죽이는 게 아니라, 해가 엄청 잘 드는 언덕에다가 십자가 모양의 나무를 해가지고 거기에 사람을 못으로 박아놓고 피가 찔끔찔끔 새어나오게 해가지고 말려 죽이는 거야. 죽는데 한 3일 걸릴 수도 있어요. 오래 살면. 그러니까 진짜 잔인한 거죠. 근데 이게 빨리 안 죽으니까 병사들이 화가 나가지고 빨리 죽으라고 허리에다가 창을 박아버립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물이 콸콸콸콸 막 그런 거, 이제 지금 이거 들으면서도 되게 싫어하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모르겠다. 근데 아무튼 그게 되게 듣기 싫었거든요. 약간 그런 거 아니냐 지금 이거? 가슴에 구멍을 뚫어가지고 새끼줄을 넣겠다는 거. 끝이 아니야. 두 놈이 두 끝을 마주 잡아 이리로 훑은 저리로 훌쩍 훌쩍 할 적에는. 무슨 얘기야? 이걸 그려줄 수도 없고, 이렇게 구멍을 뚫어. 이렇게 구멍이야? 그러면 어떻게 한다는 거야? 이렇게 줄을 이렇게 해가지고 양쪽에서 한 명씩 잡고 쓱싹 당긴다는 거야. 당기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이거 보통 이거 자를 때 하는 거 아니야? 그죠? 걔 누구냐? 베어 그릴스인가? 그런 애들 보면 이렇게 불 피울 때 그런 거 마찰시켜가지고 그런 거 하는 건데, 아무튼
땡긴다는 거야. 땡긴다는 거야. 그렇게 할 때에는 나나 남이나 다 그는 아무쪼록 견디려니와 이건 견딜 수 있어. 이 말이에요. 이 아픔은 견딜 수 있어. 이런 얘기입니다. 과장이죠. 어떻게 견딥니까? 일단 구멍을 뚫기 전에 일단 못 견디죠. 예. 근데 이렇게 하는 건 난 견딜 수 있는데 이런 말인 거예요. 하지만 아마도 임을 여의고 여의다는 뭐예요? 잃다. 여기서 이제 헤어지다의 의미겠죠. 이게 헤어지다가 아닐 수도 있어요. 죽을 수도 있잖아. 죽어서 헤어지는 것도 헤어지는 거긴 하죠. 네, 어쨌든 헤어지다네. 네, 맞네요. 어쨌든 그러니까 임을 잃고 살라고 하면, 임과 헤어져 살라고 하면 그것은 그리 못하겠다. 됐죠?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예요? 임과 헤어지는 것이 뭐보다 아프다는 거야. 이거. 네? 가슴에 구멍 뚫은 다음에 새끼 널고 이거 실근실근 이거 하는 것보다 더 힘든 일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써놨죠. 과장된 상황을 설정하여 임과의 헤어짐의 슬픔을 강조하고 있다. 근데 해학적이다. 이걸 들으면서 사람들이 웃어요. 이걸 들으면서 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니까. 예. 나 같은 사람은 이제 이런 걸 보면서 막 가슴이 아파요. 뭐 이러지만, 그러니까 진짜로 아픈 것 같아. 예? 그 아까 그것처럼 옆구리에 창 박았을 때 내 옆구리가 막 시린 것처럼. 예. 저는 잔인한 영화 있죠. 그런 거 못 봅니다. 그러니까 무서운 건 봐요. 스릴러 영화 이런 거 있잖아. 막 가슴을 콩닥콩닥하게 하는 거. 그런 건 볼 수 있어. 근데 잔인한 거, 막 쪼개고 찢어지고 이런 거 있죠. 그런 건 절대 못 봐요. 그걸 보고 있으면 내 몸이 찢어지는 것 같아. 예. 그래서 못 봅니다. 아무튼 예. 그런 내용입니다. 예. 임에 대한 사랑, 그리움, 뭐 헤어지기 싫음, 뭐 이런 걸 드러내는 거죠. 문제를 한번 볼까요? 가에서 라의 표현상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랬어요. 가와 나는 공간의 특성과 연관지어 화자의 생각에 대한 근거를 밝히고 있다. 공간이 있긴 하네 여기. 여긴 공간이 없네요. 나에는 그죠? 가와 라는 대꾸적 표현, 대꾸법 여기 있다 그랬죠. 여기는 대꾸법이 없습니다. 예. 일단 이것도 틀렸고요. 인식 변화 과정도 없고요. 여러분 이거 참고로 알아두세요. 인식 변화 과정이라는 게 인식 변화 과정이나 화자의 심리 변화라든가 이런 게 많이 없습니다. 예, 많이 그런 시가 많지 않아요. 화자의 인식 변화나 심리 변화가 드러나는 시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뭐 앞에서는 그리웠는데 뒤에서는 싫어졌어. 그러면 인식 변화가 드러나는 거죠. 생각해보니까 좀 있긴 하네. 예. 근데 그렇게 많진 않다. 예. 보통 특히 고전 시가에서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예. 왜냐하면 그리우면 계속 그립고 예. 좋아하면 좋아하고 슬퍼하면 슬퍼하고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고 뭐 전혀 없는 건 또 아니고요.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런 게 나오면 아닐 것 같은데라는 생각으로 시작하긴 해요. 네. 근데 항상 얘기하지만 객관적 근거를 찾는 건 하긴 해야 돼. 그냥 내가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지. 네. 찾기는 찾아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너네가 이제 1분 남았어. 종칙 1분 전이야. 근데 이 문제를 풀어야 돼. 그러면 우리가 과감하게 패스를 해볼 수는 있겠죠? 그런 정도의 의미로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게 잘 없어. 라고 말하는 건 그런 정도의 의미지. 평소에 너네가 문제를 풀 때 귀찮으니까 이건 안 따져야지. 쌤이 이건 업됐으니까 이 짓거리 하지 말고. 항상 따지긴 따져야 된다. 3번. 나와 다는 대비되는 의미를 지닌 시어를 사용하여 과거와 달라진 상황에 대한 하자의 안도감을 드러낸다. 안도감이 있나? 대비가 되는 의미를 지닌 시어. 일단 없습니다. 여기. 나에 없어요. 다에는 있어요. 지척과 천리가 있죠. 지척과 천리. 그리고 과거와 달라진 상황. 지금 과거의 내용이 아닌 거예요. 아니에요. 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봐봐. 안도가 드러나냐. 안도는 여기서 우리는 지척이야 라고 말하면서 안도가 드러나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볼 수 있긴 합니다. 근데 일단 과거와 달라진 상황이 없고 네. 그래요. 대비되는 의미도 없고요. 이건 있구나. 있네. 이건 있네. 요게 없네요. 그죠? 과거와 달라진 상황.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이게 과거와 달라진 상황이 있으려면 과거에는 네가 멀리 있어가지고 우리가 마음이 멀어가지고 불안했는데 지금은 마음이 같이 있어서 안 불안해. 뭐 이런 내용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야
3번이 적절한 건데 그렇지 않습니다. 나와라는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행동을 제시하는 부정적 상황에 대처하는 화자의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나와라야. 자, 노끈을 비비어 걸었죠?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행동이어야 되니까 실을 뽑아 비벼 걸어 매겠다는 거예요. 그럼 연속적으로 이어진, 근데 요거는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사랑이 그쳐갈 때 그러겠다는 거잖아. 요게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행동인 것 같은데 부정적 상황에 대처하는 화자의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가마 메올이다. 요거 말하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봐봐. 연속적으로 이어진 행동을 여기까지라고 보더라도 이게 연속적인 행동이 아니라고 보더라도 지금 얘가 뭐라 그랬냐면 이어진 행동을 제시한 후, 그 후잖아. 이 후, 그 후에 의지가 드러나 있죠. 그러면 맞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나는 지금 굉장히 이렇게 후하게 내가 설명해 주지만 내 생각에 EBS에서는 분명히 이 사랑이 그쳐갈 때 가마 메오리다도 연속적인 행동이라고 볼 것 같아. 내 생각엔. 근데 저는 좀 연속적인 행동인가? 확신할 순 없어. 이렇게 생각해요. 이거 확신이 되나? 근데 확신이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돼? 다 따져봐야지. 나머지를. 나머지를 다 따져보고 도저히 다른 게 답이 없다. 그럼 3번이 답인 거예요. 한번 봅시다요. 그 다음에 부정적 상황 이건 맞고요. 라를 보자. 구멍을 뚫고 새끼를 꼬고 넣고 훌근훌근. 이거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부정적 상황에 대처하는 화자의 의지. 없는데? 이거? 이게 의지야? 잘 모르겠다. 넘어갈게요. 1, 2, 3이 워낙 틀렸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가 답일 텐데. 5번. 다와라는 대상이 유발할 수도 있는 극단적 상황을 통해 화자의 변함없는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 극단적 상황. 요거 이제 라에는 극단적 상황이 있잖아. 그죠? 요거 맞습니다. 얘도 의지 얘기가 나오네. 얘는 뭐 극단적 상황이 없으니까 5번도 틀렸죠. 4번이 답인 건 맞아요. 다른 건 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죠. 물음표냐, 틀렸냐, 맞았냐 이걸 확실히 구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나는 물음표라고 생각을 했는데 문제를 출제한 사람은 맞다고 봤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셔야 돼요. 얘들아 이게 봐봐요. EBS에서 수업을 하시는 선생님들은 당연히 이거를 뭐 맞다고 볼 겁니다. 이제 답이 4번이니까 뭐 나는 당연히 이게 이어져 있는 행동이고 여기에 의지야. 이게 이어진 행동이고 이게 의지야. 이렇게 판단을 할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더 판단을 잘하는 거냐?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나랑 그 사람을 비교하라는 게 아니라 너가 다른 애들이랑 너를 비교할 때 다른 애들이 이 판단을 빠르게 한다고 해서 걔가 그걸 더 잘하는 거냐?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어요. 꼭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나는 이게 그렇게 안 느껴질 수 있는 거야. 사람마다 이게 다를 수 있잖아. 감상이라는 건 달라질 수 있어. 이걸 항상 인정해야 된다 그랬죠. 국어 교육에서는 항상 이걸 인정합니다. 수능에서도 이걸 인정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이걸 가지고 불안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뭘 가져야 돼? 맞다, 틀리다, 물음표를 확실하게 구별할 수 있는 그게 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판단이 안 돼. 그럼 5번까지 보는 거야. 5번까지 보고 판단을 하면 되는 거죠. 아시겠죠? 답이 4번일 거예요. 여기서는 의지가 요게 의지라는 것 같아요. 아무쪼록 견딜 것이지만 이거는 못할 것이다. 네, 그래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4번. 근데 저는 조금 의지가 애매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내 생각은 그래요. 근데 다른 게 답이 없다. 그리고 하나만 더 얘기하자면 너네 문제 풀 때 내가 항상 얘기하는 건데 다른 게 답이 없어서 이게 답이에요를 말하려면 근거를 말하라고 지금 나처럼. 그러니까 이게 좀 애매하긴 한데 그래도 요게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라고. 이걸 말할 수 있어야 그걸 답으로 쓸 수 있는 거라고. 아시겠니? 그냥 이거 다른 건 다 아닌데 그냥 왠지 이게 맞는 것 같아. 이건 찍은 거야. 왠지 이게 맞은 것 같아요는 찍은 거라고. 근거를 말할 수 있어야 된다. 항상. 그러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자, 2번 봅시다. 라와 보기에 A를 비교하여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요약해보자. 사랑을 방해하는 어떠한 시련 속에서 임하는 사랑이 변하지 않을 것이다. 유사한 노래가 있대. 대은 선생 실기. 이건 뭔가 기록 산문인 것 같은데 대은은 고려시대 무신인 변한열의 호로, 변한열의 호라는 건 같은 사람이라는 거야. 고려에 대한 충절을 끝까지 지켰다.
이성계가 초대를 했어. 이방원이 회유하게 노래를 불렀어. 변한열이 고려에 대한 변함없는 마음을 표현했어. 그게 이거래. 내 가슴에 말만한 구멍을 뚫고 길고 긴 새끼 줄게요. 똑같네? 앞뒤로 끌고 당겨 갈고 쓸지라도 똑같네? 네가 하는 대로 내 마다치 않겠으나 네가 하는 대로 두겠다는 겁니다. 네 맘대로 해라. 내 가슴에 구멍을 뚫고 새끼줄을 꿰가지고 쓱싹쓱싹 해라. 맘대로 해라. 마다치 않겠다. 내 임을 빼앗고자 한다면 당연히 고려겠죠. 그죠? 내 임을 빼앗고자 한다면 내 굽히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정도는 나와야 의지 아니야? 여기서는 그냥 견디겠다는 거잖아. 네, 아무튼 뭐 견디는 것도 의지라고 한다면 할 말은 없습니다만 이 정도는 나와야 의지 같은데. 어쨌든 적절하지 않은 거. 라의 구멍은 임에 대한 화자의 사랑이 흔들리는 거. A의 구멍은 고려에 대한 화자의 충절이 약해지는 상황. 맞죠? 네, 맞습니다. 아니 A의 구멍도 나라, 국가나 임금이라고 볼 수는 없나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여기 나와 있잖아요. 여기 이렇게 보라는 거야. 사랑을 방해하는 시련 속에서 임에 대한 사랑이 변하지 않을 것임을 노래하고 있는 시다라고 정해놨잖아. 그치? 그러니까 임금으로 보면 안 돼요. 여기선 임으로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고려에 대한 화자의 충돌이 약해지는 상황. 아니잖아. 뭐야? 1번이야? 1번인가 본데? 그냥 헛소리잖아 이거. 고려에 대한 화자의 충돌이 약해지는 상황. 아니잖아. 네, 틀렸습니다. 1번이 밑에 거 볼 필요 없습니다. 1번이 정답이에요. 무조건 틀리죠. 아, 좀 빨간색으로 봐. 진짜 답답하네. 빨간색으로. 네. 됐어. 1번 넘어갑니다. 3번 문제. 보기를 참고하여 가에서 라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고전 시가에서 화자의 정서나 태도를 형성하는 일반적인 방법은 구체적인 시적 상황을 제시하는 것이다. 창의적 발생을 통해 추상적 개념을 구체적 대상으로 형상화하거나 변형하기 어려운 대상을 변형이 가능한 대상으로 형성하는 방법도 자주 사용된다. 가라에서는 이러한 방법을 활용하여 마음, 사랑, 가슴을 형상화하여 정서나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가에서는 마음이 어리석다. 뭐 이거 말하는 거 같죠? 나에서는 마음을 노끈으로 이렇게 감아내겠다. 이거는 마음이 지척이다, 천리다. 형상화했죠. 그다음에 가슴에 구멍을 뚫겠다. 이런 거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가에서는 지는 잎 부는 바람을 그라고 착각한 시적 상황을 제시했죠. 마음을 어리석다고 여기는 화자의 자책을 드러내고 있다. 맞습니다. 근데 이게 뭐를 말하는 거야? 이건 아니잖아. 형상화는 아닌데. 뭐 어쨌든 맞는 말이긴 해요. 맞는 말이긴 한데. 아이고. 추상적 개념인 마음을 형상화했다. 네. 근데 이게 형상화야? 나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마음이 어리석다라고 하면 이건 의인법이거나, 그죠? 뭐 의인법이니까 사람인 것처럼 표현했으니까 형상화다. 뭐 넓게 보면 그래요. 그럴 수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이해. 자, 이해했다는 뜻이에요. 예 이거 한 거 아닙니다. 네, 이해했다 이런 뜻이에요. 이해. 네, 이해했다. 그리고 맞아요. 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의인화를 했으니까 사람처럼 표현했으니까 형상화다. 네, 알겠습니다. 2번 나는 사랑을 노끈으로 감아낼 수 있다는 발상을 통해 사랑을 노력으로 지속시킬 수 있다. 맞죠? 형상화도 맞고 이것도 맞습니다. 나는 마음이 맺어지기도 하고 끊어지기도 한다는 발상을 통해 화자와 임의 마음이 지닌 차이점을 부각하고 있다. 틀렸네요. 네. EBS가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는데 답을 확실히 준다. 네. 참 애매하게 주지 않고 너무 확실히 틀렸죠? 네. 3번이 정답입니다. 끝인가요? 네, 끝. 자, 고전시가 5번째. 단가 6장이라는 작품인데 이게 작년에도 아마 수특에 나왔을 거예요. 네, 자주 종종 나오는데 올해는 한번 나올라나. 내용을 보시죠. 장부의 하울 사업 아는가 모르는가? 효제 충신밖에 하울 일이 또 있는가? 여러분 이 모르는가랑 또 있는가 제가 줄을 쳐놓은 게 얘는 서리법이에요. 또 있는가는.
얘는 서리법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얘는 물어보는 거죠. 아냐 모르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근데 이거는 또 있겠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서리법 없다는 얘기죠. 약간 12조인데 말하는 게 네. 또 있겠는가 이거죠. 그래서 얘는 서리법 위에 건 아니라는 거 구별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장부의 하올 사업을 아느냐 모르느냐 효제 충신밖에 하올 일이 또 있겠느냐. 그러니까 효제 충신이 장부에 해야 될 일이다. 어즈버 인도의 사람의 도리에 하올 일이 다만 이것이다. 이것인가 하노라. 그러니까 효제 충신이 해야 될 일이다. 이 얘기를 3번 반복한 거예요. 네. 끝. 아, 근데 효제 충신이 뭐냐? 효를 다하고 그 삼강오륜에 보면 오륜이 뭐예요? 오륜. 군신 부자유친. 군신유의. 그다음에 부부유별, 장유유서, 붕우유신. 이렇게 5가지. 붕우슌이 뭔데? 붕우유신. 이렇게 5가지인데 이게 오륜이죠. 오륜. 여기서 벗어나면 불륜이거나 폐륜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효는 이거죠. 어디 갔어? 이거. 부자유친. 부모에게 효를 다하고 충은 이거겠죠. 군신유의. 임금에게 충을 다하고 제는 뭐냐면 장유유서. 형제끼리 우애를 가지라는 거예요. 형제끼리. 신. 붕우유신. 친구. 벗 사이에 신의를 가져라. 요게 좀 빠졌죠. 부부유별이 빠지고 요 4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효제 충신입니다. 효제 충신밖에 할 일이 또 있는가? 장부에 할 일은 효제 충신이다. 사람의 도리에 할 일이 이것이 최고다. 뭐 이런 얘기죠. 그래서 효제 충신을 다 해야 된다. 이런 얘기야. 2장 남산에 많던 소나무가 어디로 갔단 말인가? 여러분 소나무는 이제 불변하기 때문에 충신이죠. 변하지 않는 충신. 난 후에 부근이 그다지도 날래시고 날래다는 건 날새다. 이런 의미고요. 부근은 도끼예요. 둘 다 도끼라는 뜻인데 큰 도끼 작은 도끼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난 후에 도끼가 그다지도 날랜단 말인가? 그러니까 이 도끼들이 날새 가지고 소나무들을 다 베어버렸단 말인가? 뭐 이런 의미예요. 근데 이 난의 의미가 밑에 나와 있습니다. 임목대비 폐위 사건을 가리키는 거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기에 나와 있는 게 아니면 이런 거 몰라도 됩니다. 네. 임목대비를 폐위했는 건지 뭐 몰라도 돼요. 네. 국어에서는. 두어라. 우로곳 깊으면 다시 볼까 하노라. 비와 이슬이 깊어지면 다시 볼 것이다.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소나무는 사라지지 않는다. 충신은 사라지지 않는다. 뭐 이런 말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로가 뭐 의미할까요? 비와 이슬이 깊어지면. 그러니까 이제 나무야 비와 이슬이 깊어지니까 다시 자라나가지고 다시 보겠죠. 예. 여기서는 뭐 의미할까? 몰라도 됩니다. 그냥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그 우로가 의미하는 건 뭐 임금의 총애, 뭐 임금의 어떤 은혜 이런 걸 의미하는 겁니다. 이런 걸 의미하는 건데 몰라도 돼요. 그냥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우로가 깊어지면 다시 나타날 거다. 이게 원인이고 이게 결과고 이게 가정이다. 이게 결과다. 라는 걸 이해하고 있으면 돼요. 문장의 구조를 이해하고 있으면 되는 것이지 이게 정확히 뭘 의미한다. 이렇게는 몰라도 돼요. 비와 이슬이다 정도 아시면 잘 아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3장. 창밖에 가는 비가 오고 뜰가에 제비가 나니 귀양살이하는 사람의 회포는 무슨 일로 끝이 없어. 그러니까 이제 제비가 날아다니고 있는데 귀양살이하는 사람이 회포, 회한, 근심, 시름 이런 거죠. 똑같은 겁니다. 이런 걸 가져요. 끝이 없대요. 저 제비 비비를 보고 날아다니는 것을 보고 한숨 겨워 하나니 한숨 겨워 한다. 그러니까 이제 시름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적객의 시름이 드러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적객에게 벗이 없어 공량의 제비로다. 종일 하는 말이 무슨 사설 하는지고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그러니까 이제 제비가 나한테 뭐라고 계속 지지배배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것을 이제 화자에게 시름을 하소연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즈버 내 풀어낸 시름은 널로만 하노라. 이 널로만 하노라를 지금 2가지로 해석을 했어요. 너만큼 많구나. 또는 너를 통해서만 하는구나.
이 둘 중에 하나로 해석을 하시면 되는데 여기서는 지금 요 밑에 문제를 보면 두 번째 걸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 지금 제비가 나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내 풀어낸 시름은 너를 통해서만 하는구나.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나는 시름을 너를 통해서만 푸네. 네가 내 시름을 풀어주네.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요? 제비가 나한테 시름을 풀어내고 있는 것 같은데 뭐 아무튼 중간에 어떤 일이 있었을 수도 있겠죠. 어쨌든 뭐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한다. 됐죠? 그러니까 이게 제비가 여기 좀 연결이 되죠. 제비가 날아다니는데 그걸 보면서 이제 귀양살이 하는 사람이 어떤 시름을 드러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걔가 내 친구라는 거예요. 아, 그러면 너를 통해서만 하는구나. 맞겠네요. 그러니까 귀양살이 왔으니까 친구가 없겠죠. 그래서 내 친구는 제비밖에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제비가 이렇게 지지배배 하는 것도 좋은 거죠. 그래서 얘한테 이제 뭐 이렇게 시름을 풀어내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두 개 연결이 된다. 그 다음에 인간의 유정한 그리고 여러분 이거 의인법이에요. 여기는 아닌데 3장에서는 아닌데 4장은 의인법입니다. 왜냐면 일단 벗이라고 하면 의인법이야. 거기다가 너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의인법이죠. 말을 건네는 방식이 쓰였죠. 그 다음에 5장 인간의 유정한 벗이 명월 밖에 또 있는 거죠. 아니 아까는 제비라며. 아까는 벗이 제비라며 그래놓고 이제는 명월밖에 없대요. 제비가 섭섭해하겠네요. 그죠? 명월밖에 또 있는가? 천리를 멀다 않고 간대마다 따라오니 어즈버 반가운 옛벗이 다만 너인가 하노라. 너라고 했죠? 의인법. 여기서 벗이라고 하는 것도 이미 의인법. 그러니까 이제 명월이 우리가 어디에 있든 달은 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달이 나를 따라온다 이거죠. 그래서 벗이 너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무려 귀양을 왔는데도 달이 따라왔잖아. 그죠? 진정한 친구는 너밖에 없구나. 이런 거지. 설월에 매화를 보려 잔을 잡고 창을 여니. 자, 설월은 눈 내린 달. 그러니까 눈 내린 달이 아니라 눈이 내렸는데 달이 떴다. 이런 얘기죠. 매화를 보려고 창을 잡고 창을 여니 섞인 꽃 여윈 속에 잦은 것이 향기로다. 여러분 매화의 향기는 이 사대부들이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죠. 매란국죽. 사대부들이 매화를 으뜸으로 쳤던 것도 눈을 이기고 피는 꽃이기도 하지만 그 향기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알게 된 게 있어요. 원래 옛날에 이게 매나무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매나무. 그러니까 매나무의 꽃이 매화. 매나무의 열매가 매화. 바보냐? 매실. 이렇게 알고 있었거든? 근데 얼마 전에 사전을 찾아보니까 매나무가 안 뜨더라고요. 내가 잘못 봤을 수도 있는데 다시 한번 이따 확인해 볼 건데 지금 확인해 볼까? 잠깐만. 네, 매나무라는 게 없네요. 매화나무라고 합니다. 근데 좀 이상하지 않아? 매화나무인데 열매는 매실이야. 그럼 매나무여야 될 것 같지 않나요? 네, 뭐 아무튼 이런 쓸데없는 생각을 해봤다. 자, 어쨌든 매화의 향기 굉장히 좋아했다. 어즈버 호접이 이 향기를 알면 애끈일까 하노라. 여러분 이거는 지우세요. 이거는 쓸데없는 정보고 나비입니다. 나비. 호접이 나비라는 거 정도는 아셔야 되고요. 나비가 이 향기를 알면 슬퍼할까 하노라 정도로 해석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건 뭐냐면 지금이 이제 설월이니까 매화가 피는 때는 겨울이죠. 늦겨울이거나 초봄. 그러니까 이때는 나비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비는 사실 매화의 향기를 알 수가 없죠. 네, 나는 아는데 메롱 뭐 이런 거죠. 그래서 나비가 이 향기를 알면 되게 슬퍼하겠다. 왜? 걔는 이 향기를 못 맡으니까. 뭐 이런 말입니다. 됐죠? 근데 이제 이걸 임금으로 해석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임금이 내 생각을 하면서 뭐 안타까워한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다는 건데 모르셔도 됩니다. 어쨌든 매화 얘기를 하고 있네요. 끝. 자, 문제를 한번 보죠. 자, 1번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거. 지금 답이 체크가 되어 있는데 영상을 지금 찍었는데 세 번째 찍고 있어요. 찍은 게 날아가가지고 왜 자꾸 날아가는 거야. 미치겠네. 자, 아무튼 다시 봅시다. 1번부터 제1장은 물음의 방식을 통해 기존의 통념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 이게 보면 효제충신이라는 게 기존 사람들이 지켜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이걸 통념으로 본다면 여기 지금 또 있는가가 있죠. 그럼 의문이잖아. 의문형이잖아. 그지?
그러면 통념에 대한 의문 맞나요? 아니죠. 여러분 이건 지금 효제 충신을 하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하라는 거죠. 효제 충신밖에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통념의 의문을 제기한다는 건 이 통념을 왜 지켜야 되는데 이게 통념에 대한 의문이에요. 네. 이거 안 지켜도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말하는 게 통념에 대한 의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틀렸어요. 1번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뭐 2번, 4번 보세요. 읽어보시고 3번 같은 경우는 자 요런 거 풀 때는요. 3장은 4장과 달리 이런 거 있잖아요. 제발 이거 보지 마세요. 이거 나중에 봐. 나중에. 3장은 말을 건네는 방식을 통해 대상과의 친밀함을 강조했다. 이걸 먼저 보시라고요. 여기 끝까지 다 따지라고. 3장 말을 건네는 방식 맞네. 4장 말을 건네는 방식 아니네. 3번 맞네. 3번 이렇게 풀지 말고 이것까지 보라고. 이것까지 끝까지 4장과는 달리를 빼고 3장은 말을 건네는 방식을 통해 대상과의 친밀함을 강조하고 있다가 맞는지를 보셔야 돼요. 아시겠니? 제발 그렇게 푸세요. 애들 보통 어떻게 하냐면 이 뒤에 걸 안 보고 앞에 걸 보고 3장 이거 맞음, 4장 이거 맞음, 맞음 이렇게 푼다고. 이걸 안 본다고. 이걸. 그래서 틀려. 아니면 이제 이걸 못 봐서 틀리거나. 그러니까 이거는 무조건 이렇게 푸세요. 이걸 빼버리세요. 빼고 처음에는 3장은 말을 건네는 방식을 통해 대상과의 친밀함 강조 맞냐? 그리고 4장과는 달리니까 아니란 얘기겠네. 4장은 말을 건네는 방식 아니어야 되고 친밀함 아니어야 되네. 이렇게 판단을 하셔야 된다고. 이 순서대로 풀지 않으면 실수가 나옵니다. 자, 3장. 일단 말을 건네는 방식이 없어요. 너라고 안 했으니까. 그래서 틀렸습니다. 이제 이거는 그렇게 빨리 나오는데 너네가 문제를 풀 때 그렇게 하라는 뜻이에요. 4장은 청각적 이미지. 여기 이제 뭐 4장 여기 보면 이제 뭐 하루 종일 쳐온다는 거죠. 맞죠? 그다음에 6장은 후각적 이미지를 통해 자연물의 특성 맞습니다. 후각 맞죠? 자연물의 특성을 부각한다. 맞습니다. 4번이 정답. 그다음에 2번 A와 B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랬는데 지금 보면 보이시죠 이거? 이거 하나하나 다 따졌어요 지금. 예? 근데 날아갔다. 자, 1번 A와 B는 모두 다가올 상황에 대한 긍정적 전망을 이끌어내는 대상이다. 이게 제비죠? 둘 다 제비예요. 이거는 3장의 제비, B는 4장의 제비입니다. 근데 긍정적인 전망을 이끌어내느냐? 전망이 뭐예요? 이렇게 될 거야. 긍정적인 전망이니까 잘 될 거야. 이런 거죠. 근데 제비 때문에 지금 얘가 앞으로 일이 잘 될 거라고 생각해요? 전혀 아니죠. 1번 아닙니다. A와 B는 2번 모두 문제의 원인을 외부에서 내면으로 인식. 여기서 지금 화자의 내면이 드러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그 다음에 뭐 내면이 드러나긴 하지. 내면이 드러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문제의 원인이 외부에 있다고 생각을 했나요? 그렇지 않죠? 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내면에 있다고 생각하나요?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제의 원인이 어디에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 다음에 화자의 입장에 공감하는데 이건 뭐 맞을 수도 있습니다만 얘는 아니죠. 화자의 정서를 자극한다. 제비가 나니 네. 이것도 아니구나. 3장을 보니까 화자의 정서에 공감이라고 볼 수가 없네요. 오히려 4장이 화자의 정서에 공감이네요. 그래서 아닙니다. 틀렸어요. 그 다음에 화자의 시름을 깊게 만드는 대상, 화자가 시름을 풀어내는 대상인데 아까 제가 B가 두 가지로 해석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나는 앞에 게 맞는 것 같은데 뒤에보다는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얘는 지금 뒤에 걸로 낸 겁니다. 문제를. 너를 통해서만 하는구나. 그러니까 풀어내는 시름은 너를 통해서만 하는구나니까 너를 통해서 시름을 풀어낸다라고 했으니까 시름을 풀어내는 대상이다. 맞죠? 그런데 저는 이거 화자의 시름을 깊게 만드는 대상이다. A에서 이게 난 좀 납득이 그렇게 잘 가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어요. 제비가 날아다니잖아. 나는 귀향살이 하고 답답한데 그래서 화자와 대비되는 처지의 소재다. 그래서 이제 화자의 시름을 깊게 한다. 이렇게 해석을 한 모양인데 그럼 3장이랑 4장을 다른 사람이 썼냐? 3장 4장이 연결이 돼야 되는데 3장에서는 쟤는 날아다니는데 난 못 날아다니네. 이러면서 시름 겨우 하다가 4장에서는 제비가 친구니까 갑자기 시름을 풀어내. 사이코패스요? 너무 이상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나는 3장은 약간 그냥 환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제비가 날아다니는 걸 보니까
그냥 왠지 좀 이렇게 좀 시름겹다. 아니면 같은 처지라고 봤거나. 그러니까 최소한 다른 처지는 아니어야 돼. 내 생각은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가 좀 이상합니다. 과연 시름을 깊게 만드는 대상으로 보는 것이 옳은가? 잘 모르겠어요. 전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일단 그래서 이게 지금 이게 있는 거야. 아까 내가 문제를 풀 때도 이상한데? 라고 생각을 한 거지. 그래서 확실히 틀린 걸 이렇게 지웠더니 이 자국이 생긴 거죠. 그래서 5번을 봐야 돼. 화자와 유사한 상황, 화자와 대비되는 상황. 일단 얘가 틀렸죠. 얘가 무조건 틀립니다. 뒤에 게 절대 틀려요. 그렇기 때문에 5번 틀린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남는 게 그나마 4번이에요. 그래서 4번이 답인 것 같긴 한데 나는 좀 동의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어쨌든 여기서는 그렇게 본 것 같아요. 여기서 제비가 날아다니니까 화자와 대비되는 처지라고 본 거고, 여기서는 또 이야기를 풀어내니까 시름을 덜어내는 존재라고 봤다는 거죠. 네, 이게 납득이 되나?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자,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단가육장은 귀양살이를 하는 작가의 삶에 대한 성찰, 미래에 대한 불안감, 귀양지에서의 답답함과 외로움, 이런 것들이 드러나 있다. 임진왜란 때 의병 활동했고 전란 이후에는 목민관, 백성을 다스렸다. 벼슬에 있었다. 그 다음에 대북파가 영창대군의 어머니인 인목대비를 유폐하자는 의론을 제기하자 강직한 태도로 이에 반대하는 글을 올려 유배를 간 귀양지에서 창작한 작품으로 추정된다. 그러니까 이제 광해군의 반대 입장에 서 있었던 거네요. 그쵸? 네. 광해군을 지지하는 대북파가 인목대비를 유폐하자고 했는데 그거를 반대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광해군에 반대하는 입장이었고, 그래서 광해군이 귀양을 보냈나 보죠. 자, 문제는 이제 2번이 답인데, 자, 1번은 효제충신, 그러니까 이제 효제충신을 다해야 된다고 계속 강조를 했던 것이 인목대비가 어쨌든 광해군의 어머니 뻘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효제충신에 어긋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2번은 난후 부근으로 인해 사라진 소나무를 우로가 깊으면 다시 볼 수 있다고 믿는 것은 임진왜란 참전 경험을 바탕으로, 이것도 사실 알기가 좀 어렵긴 하지만 당면한 문제를 극복하고자 하는 태도, 이거 아닙니다. 왜냐면 얘가 우로를 갖다 뿌린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뭔가 안 했잖아. 그냥 저절로 우로가 깊어지면 다시 볼 수 있을 거야 라고 말한 거니까 이건 그냥 기다림의 태도지, 극복의 태도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2번이 적절하지 않다. 되셨나요? 네, 끝. 자, 고전시가 6번째 우활가를 보시죠. 우활가. 처음에도 우활이고 끝에도 우활이에요. 우활로 시작해서 우활로 끝나는 그런 노래입니다. 우활은 어리석음이라는 뜻이에요. 어찌 생긴 몸이 이토록 우활한가. 여기서 이 몸은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뭐가 드러나요? 어떤 태도? 자조적 태도. 그죠? 자기 자신 보고 어리석다고 하니까 자조적인 태도가 드러난다고 볼 수 있죠. 우활도 우활할시야 그토록 우활할시야. A, A, B, A 구조. 운율이 드러나죠. A, A, B, A. 어리석구나, 더럽게도 어리석구나, 이런 뜻이에요. 네, 그런 말입니다. 이봐, 번님네야. 자, 불렀죠. 이거는 가상의 청자입니다. 가상의 청자를 그냥 두고 할 말 하는 거예요. 말을 건네는 방식이 쓰였고 청자 설정이 쓰인 거죠. 같은 겁니다. 이봐, 번님네야. 우활한 말, 어리석은 말 좀 들어볼래? 내 어리석은 말 좀 들어볼래? 이런 거죠. 이내 젊었을 때 우활함이 그지없어 어리석음이 끝이 없어요. 이 몸이 생겨남이 금수와 다름으로, 금수는 짐승이란 뜻입니다. 짐승과는 다름으로 애친경영, 충군제장 뜻이 나와 있는데 부모를 공경하고 형제와 우애를 갖고 충성을 다하고 이런 겁니다. 내 분수로 여겼더니, 이게 이제 일반적인 사대부들이 하는 거죠. 사대부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애친경영 충군제장을 내 분수로 여겼다. 당연히 그렇게 하려고 했죠. 그런데 하나도 못 이루고 세월이 늦어지니, 이제 벼슬에 못 나갔다는 얘기예요. 벼슬에 못 나가니까 당연히 부모에게 효도를 못 하죠. 왜냐면 부모는 자식이 잘 되는 게 효인데, 그죠? 근데 이제 자식이 벼슬에 못 나가니까 부모에게도 효를 못 한 것이고 그런 겁니다. 하나도 못 이루고 세월이 늦어졌다. 평생 우활은 날 따라 길어간다. 그러니까 이제 평생이 우활하다는 거예요. 점점 계속 우활해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 내용을 보면, 아침이 부족한들 저녁을 근심하며
한 칸 초가집이 비새는 줄 알았던가.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침도 먹을 게 없고 저녁도 먹을 게 없고 한 칸 초가집에는 비가 새. 그런데도 나는 그것을 걱정하거나 부족하다고 생각하거나 비가 샌다고 그것을 뭐 이렇게 신경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만족의 삶이죠. 만족의 삶. 여기서는 이제 우월함을 드러내면 그랬는데 그러니까 만족의 삶을 살았어요. 내가 만족의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만족하며 살았겠죠. 근데 이제 나중에 생각하니까 우월했다. 뭐 이렇게 평가를 내리는 것이죠. 현순백결이 부끄러움 어이알며 현순백결 밑에 뜻이 나와 있죠. 옷이 헤어져 뭐 가난함이에요. 가난함. 부끄러움을 어찌알며 몰랐다는 거예요. 가난해도 부끄러운 줄 모르고 살았다는 거죠. 역시 이건 똑같습니다. 가난한 왜 여기다만 박스를 쳐놨지?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네 마찬가지예요. 여기 세 줄 이렇게 세 줄을 박스하세요. 이렇게 어리석고 미친 말이 미움받을 줄 알았던가. 이건 이제 뭐냐면 어리석고 미친 말. 아마도 이 사람이 이제 뭔가 어떤 말을 한 거죠. 근데 그 말 때문에 미움을 받아서 내가 지금 이렇게 됐다. 이런 말인 것 같아. 그러니까 뭐 귀향을 왔거나, 그러니까 이제 벼슬에 나가려고 했다 못 나갔거나, 뭐 이런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뭔가 자기의 어떤 그 신념을 드러내는 말을 했겠죠. 여러분, 신념을 드러내는 말은 공격받기가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하시는 분들이 보면은 이제 뭐 연예인들이나 이런 분들 보면 이런 정치 얘기라든가 이런 거 좀 안 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죠. 왜냐하면 공격받기 쉬우니까. 거기서 자신의 신념을 드러낼 수는 있지만 그것이 공격받기 쉽기 때문에 신념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좀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예. 어리석고 미친 말을 했더니 그게 이제 나의 신념을 드러내는 말이었겠죠. 그런데 미움을 받게 되었다. 뭐 이런 말인 것 같습니다. 우알도 우알할샤 그토록 우알할샤 또 나왔죠. AABA 똑같은 거 반복되고 있습니다. 반복이니까 운율 형성이겠죠. 그 다음 봄산의 꽃을 보고 돌아올 줄 어찌알며 여름 정자에 잠을 들어 꿈 깰 줄 어이알며 가을 하늘에 날맞아 밤드는 줄 어이알며 겨울 눈에 시은겨워 추움을 어이알리. 일단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적 배경이 드러나죠. 그래서 이제 봄은 이랬고 여름은 이랬고 가을은 이랬고 겨울은 이랬는 건데 결국은 뭐냐면 자연친화죠. 자연친화. 봄에는 꽃을 즐기고 여름에는 정자에서 한가롭게 잠을 자고 가을에는 달을 맞고 겨울에는 이제 그 시를 짓는 거죠. 노래하고 시 짓고. 왜냐면 겨울이 아름답거든. 눈이 내리면 되게 아름다워요. 그걸 보면서 이제 시도 짓고 뭐 그러는 겁니다. 사시가경, 가경, 아름다운 경치죠. 아름다운 경치에 어찌할 줄 모르도다. 그래서 자연친화죠. 네, 자연친화. 말로에 버린 몸이 무슨 일을 염려할까? 걱정할 일도 없다는 거예요. 네, 걱정할 것도 없이 자연친화의 삶을 살았다. 이런 말입니다. 이건 좀 제가 잘못 썼는데 벼슬길에서 물러난 게 아니라 이분은 나간 적이 없는 거죠. 네. 자연에서 사는 삶입니다. 새 속의 시비 듣고 보도 못하거든. 그러니까 새 속의 시비. 이건 이제 속새의 시비 터는 말. 이거 저번 시간에 했죠. 새 속의 시비 터는 말을 듣지도 보도 못하거든. 그러니까 이제 속새에 안 살고 자연에 있으니까. 이 몸의 처지에 100년을 근심할까? 이 100년이라는 게 보통 이제 인생사 뭐 이런 의미로 쓰여요. 내 인생 100년 이런 의미로 많이 쓰이는데 여기서는 이제 인간사 정도로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몸의 처지에 자연 속에 파묻혀 있는 처지잖아요. 인간사를 근심할 필요가 있겠는가? 내가 뭐 인간사를 근심하겠냐? 이런 말이죠. 서리법이고 근심하지 않는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자연에서 살고 있고요. 우알할샤 우알할샤 그토록 우알할샤.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 이 부분을 보면 이 사람이 우알하다고 말하는 게 진짜로 내가 멍청이 바보 똥개라는 게 아니라 물론 그런 부분도 있어. 부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부분 뭐 벼슬에 못 나가고 이런 부분들을 보면 내가 우알하다 진짜 어리석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지만 이런 부분은 사실 우알한 부분은 아니거든. 그쵸? 그러니까 이게 약간 그냥 뭐랄까 관습적으로 쓰는 거야. 우리가 내가 별로 멍청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데도 나 멍청이지 이렇게 그냥 뭐랄까 큰 진심 없이 쓰는 그런 말일 수 있다. 왜냐면 이게 지금 자기가 어리석다고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 부분은. 그리고 그 뒤에도 보면 아침에 누웠고 낮에도 그러하니 하늘이 준 우화를 내 설마 어이하리 어쩌겠는가 운명에 순응하겠다. 순응적 태도 뭐 체념적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내 설마 어이하리 어이하리 어쩌겠는가 이 말이
좀 체념이 드러나는 말이에요. 다른 시에서도 나올 수 있습니다. 알아두세요. 어이하리 어쩌겠는가 어쩔 수 없다 체념적 이렇게. 그래도 애달프다 고쳐 앉아 생각하니 이 몸이 늦게 태어나 애달픈 일이 많고 많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는 일단 수능을 했어. 이게 내 운명이겠지 뭐. 이게 내 운명이야. 자연에 살고 이런 게 내 운명이야. 이렇게 받아들였는데 근데 또 생각을 해보니까 애달픈 일이 있어. 이 뭐냐면 내가 늦게 태어났다 이거야. 내가 너무 늦게 태어났어. 그래서 내가 이렇게 힘든 거야. 더 일찍 태어났으면 좋았겠다. 요순시대에 태어날 걸. 이제 뒤에 나온 내용이야. 요순시대에 태어날 걸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요순시대는 이제 들어본 친구들 있겠지만 중국의 태평성대입니다. 요임금과 순임금이 다스렸던 중국의 고대를 이야기하고 이때는 뭐 모두가 평화로웠다. 태평성대였다. 모두가 잘 먹고 잘 살았다. 이런 약간 전설 속에 있는 그런 시대예요. 요순시대, 태평성대 이렇게 부릅니다. 100번 다시 죽어 옛사람이 되고 싶다. 옛날 사람으로 태어나고 싶다. 태평성대에 잠깐이나 놀아보면 요순 1월을 잠시나마 쬐 것을. 이미 이게 그 말입니다. 요순시대에 태어났으면 좋았을 것을. 이런 말인 거죠. 순박한 풍속이 요순시대 때는 순박한 풍속이었는데 지금은 경박하게 되었다. 이런 말이죠. 번잡한 정의를 누구에게 이르렸는가. 태산에 올라가 온 세상이나 다 바라보고 싶네. 그러니까 답답하니까 이제 태산에 올라가서 세상이나 바라보겠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내가 과거에 태어났으면 요순시대에 태어났으면 좀 더 뭐랄까 이렇게 힘들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말이죠. 그다음 봅시다. 성현 살던 세상 두루 살펴 학업 닦던 자취를 보고 싶네.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그때 옛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요순시대를 말하는 거죠. 주공은 어디에 가고 꿈에도 보이지 않는가. 요거는 이 주나라의 태평성대를 이끌었던 사람을 이제 이 사람이에요. 주공이. 그러니까 주나라면은 이제 요순시대하고도 조금 지나서긴 합니다. 네. 어쨌든 좀 옛날이죠. 한참 옛날입니다. 주나라면 한나라보다도 전이니까 한참 옛날인데 그 주나라 때 태평성대를 이끌었던 사람. 주공. 그래서 그 시대에 태어날 걸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은 이 주나라하고 요순시대를 거의 동급으로 치고 있는 건데 사실 나는 주나라의 역사를 좀 봤는데 그렇게 태평성대는 아니었거든. 물론 주공이 다스렸을 때는 태평성대긴 했습니다. 이거는 주나라 초기거든. 어떤 나라든 초기에는 좀 괜찮고 점점 갈수록 좀 안 좋아지기 마련이죠. 물론 대한민국 제외하고 대한민국은 초기가 너무 안 좋았으니까. 아무튼 주나라의 태평성대를 이끌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때를 이제 그리워하고 그때 태어날 걸이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매우 심한 나의 삶을 슬퍼한들 어이아리. 이거 또 나왔죠? 어이아리? 체념이라 그랬죠? 체념. 매우 심한 나의 삶을 슬퍼한들 뭐하겠는가? 어쩌겠는가? 체념. 만리에 눈뜨고 태고의 뜻을 두니 우월한 마음이 가고 아니 오는구나. 나는 이 구절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이 두 줄이. 만리에 눈뜨고 멀리잖아요. 멀리에 눈뜨고 태고의 뜻을 두니 이거 지금 대꾸법이고 대꾸법이고 같은 말입니다. 만리에 눈뜨고가 그러니까 옛날을 생각한다. 옛날에 눈을 떴다. 옛날 일에 눈 떴다. 이런 말이기 때문에 태고의 뜻을 두니랑 그냥 같은 말이라고 보시면 돼요. 옛날의 뜻을 두니 요순시대를 생각하니 뭐 이런 정도로 해석을 하시면 돼요. 그랬더니 우월한 마음이 가고 아니 오는구나. 자, 봐봐. 지금 이 앞에서는 계속 우월하다 그랬지. 우월하다. 뭐 만족해도 우월하다. 자연친화해도 우월하다. 계속 우월했어. 그 우월을 어떻게 했나?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까지 했단 말이야. 그랬는데 요순시대에 태어날 걸이라는 생각을 하더니만 그 생각을 하니까 우월한 마음이 가고 오지 않는다. 더 이상 나는 우월하지 않은 것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깨달음을 얻은 거지. 내가 우월한 게 아니라 내가 시대를 잘못하고 태어났구나. 요순시대에 태어났으면 괜찮았는데 뭐 이런 생각을 하니까 우월한 마음이 가고 오지 않는구나. 그래서 세상에 혼자 깨어 누구에게 말할까? 내가 깨달았잖아 지금.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깨달았잖아. 이걸 누구한테 말을 하지? 와씨 나 이거 엄청난 거 알았는데 누구한테 말해주지 이거? 이런 얘기야. 세상에 혼자 깨어 누구에게 말할까? 누구한테 말해주지? 이런 말입니다. 축타의 말솜씨를 이제 배워 뭐하며 송조의 미모를 얼근낯에 잘하겠는가. 얼근낯은 그냥 못생긴 얼굴 정도로 보시면 되는데 원래는 이제 곰보 얼굴이란 뜻이에요. 근데 그 조선시대 때 이 곰보가 있으면 되게 못생긴 얼굴이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얼근낯, 곰보 얼굴인데 못생긴 얼굴 이런 뜻입니다. 어쨌든
자기 얼굴이 못생긴 얼굴이라는 거죠. 얼굴나지 잘하겠는가. 산에 나는 풀과 열매 어디서 얻어먹겠는가. 이건 밑에 해석이 좀 나와 있는데 보시면 산에 나는 풀과 열매는 이제 옥황상제의 딸이 변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 열매를 먹으면 다른 사람이 나를 좋아할 수 있게 만든다. 고 하는 그런 이제 상상 속의 열매죠. 그래서 이것을 어디서 얻어먹겠는가. 먹을 수 없단 얘기야. 먹을 수 없으니까 나를 좋아할 사람이 없단 얘기죠. 그런 뜻이에요. 미움받고 사랑받지 못함이 다 우활의 탓이로다. 그러니까 이 우활 때문에 내가 미움받고 사랑받지 못하는 것이다. 이리 생각하고 저리 생각하고 다시 생각하니 평생의 모든 일이 우활 아닌 일이 없도다. 이 우활을 거느리고 100년을 어찌 하겠는가. 그래서 어쩌자는 거야.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이건 아니고 이 모든 것이 다 우활 때문이라는 걸 깨달은 거지. 그죠? 그래서 그 우활을 버려야겠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이걸 배우면 뭐 하겠냐 이거지. 그죠? 그러니까 이걸 배우려고 했던 것도 다 우활이야. 이해됩니까? 미움받고 사랑받지 못한 것이다. 이것 때문이야. 이런 생각 때문에 미움받고 사랑받지 못한 거야. 이 우활 때문에.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평생의 모든 일이 우활이 아닌 일이 없었어. 이 우활을 버리고 어떻게 100년을 살겠냐 이거지. 그래서 야, 잔 가득 부어라. 취해서 내 우활을 잊어야겠다. 이런 말입니다. 됐어요? 그래서 이 시름을 잊기 위한 소재죠. 잔은. 그래서 우활을 잊기 위해 술을 마시겠다. 이런 의미이죠. 되셨나요? 자, 해석을 다시 한번 곱씹어 보시고요. 문제를 볼까요? 자, 1번입니다. A에서 C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A에서 화자는 넉넉지 못한 형편과 관련한 자신의 우월함을 드러내고 있다. A에서 넉넉지 못한 요거죠? 네, 넉넉지 못한 형편과 관련하여 자신의 우월함을 드러내고 있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2번. B에서 화자는 각 계절의 아름다움을 즐기지 못하는 상황과 관련하여 자신의 우월함을 드러내고 있다. 그런가? 즐겼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즐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자연을 즐긴 것이 우월하다. 뭐 이런 얘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2번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네요. 2번 답인 것 같은데 일단 2번 유력한 답 후보. 그 다음에 3번 C에서 화자는 자신의 염원을 이루지 못하는 상황과 관련하여 자신의 우월함을 어쩔 수 없는 것이라 체념하고 있다. 자신의 염원을 이루지 못하는 상황. C에서 염원이 뭔데? 이거? 옛날에 태어나는 거? 뭐라고요? 염원을 이루지 못하는 상황. 맞잖아. 자신의 우월함을 어쩔 수 없는 것이라 체념. 맞죠? 체념도 맞습니다. 이걸 말하는 것 같아요. 요건데? 요거. 하늘이 준 우월을 내 설마 어이하리. 이게 체념인데? 염원이 뭔데? 이거 말하는 거야? 이걸 여기까지 끌어온다고? 그래요. 뭐 틀리다고 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A씨에서 화자는 다양한 상황과 관련지어 자신의 우월함이 매우 심한 상태에 이르렀음을 드러내고 있다. 맞고? 맞죠? A씨에서 화자는 평생토록 자신을 괴롭혀온 일들과 관련지어 자신의 우월함이 하늘이 준 것임을 드러내고 있다. 뭐 이것도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술 마시고 있자 뭐 이러고 있어요. 2번이 그나마 틀린 것 같습니다. 문제가 좀 매끄럽지 못하네. 아름다움을 즐기지 못하네. 뭐 맞죠? 맞습니다. 아름다움을 즐기고 있으니까. 그래서 오히려 아름다움을 즐겼는데 그걸 나중에 이제 우활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진짜 어리석다를 말하는 건 아닐 거예요. 네. 그 다음에 2번 보기를 바탕으로 요순에 대한 화자의 인식을 설명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여기 나와 있네요. 그죠? 요순시대는 중국 상고시대. 이 상고시대라는 게 옛날 한옛날 뭐 이런 뜻입니다. 고대보다 더 옛날 이런 뜻이에요. 이상적 정치가 베풀어져서 살았던 태평성대다. 자신 또한 요순 1호를 찔 수 있었다면 이 몸이 늦게 태어나 겪는 수많은 애달픈 일이 조금이나마 줄었을 것이다. 맞죠? 현재의 애달픔은 이번 생에는 해결할 수 없으므로 차라리 죽어서라도 요순시대와 같은 태평성대에 다시 태어나고 싶다. 맞는 것 같죠? 네, 왜냐면 하늘이 준 우화를 내 설마 어이하니까 해결할 수 없다는 거고 그래서 이제 죽어서 옛사람이 되고 싶다고 말하니까 네, 맞습니다. 맞네요. 그 다음에 요순시대의 순박했던 풍속이 경박하게 변했다. 맞고 번잡한 정의를 털어놓을 데가 없게 된 오늘날의 상황에 대해 한탄하고 있다. 아 이거를 이렇게 해석한다. 이거
이거 말하는 거야 지금? 이게 왜 경박함 어디 갔냐? 이거죠? 순박한 풍속이 경박하게 되었도다 했는데 세상에 혼자 깨어 누구에게 말을 할까? 잘 모르겠는데 이거. 네. 번잡한 정회가 어디 있어? 아, 여기 말하는 거구나. 미안해. 맞네요, 그죠? 네, 맞습니다. 순박한 풍속이 경박하게 되었도다. 번잡한 정의를 누구에게 이르려는가? 난 이거 말하는 줄 알았지. 네, 아니에요. 이거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맞습니다. 맞죠? 그 다음에 지워. 맞아. 그 다음에 4번. 요순 시대처럼 자신이 살펴보고 싶은 시대로 성현 살던 세상을 언급하고 하면서 맞고 학업 닦던 자취 보고 싶다는 바람. 이것도 맞네요. 그죠? 요순 시대를 회복하지 못한다고 해도 만리에 눈뜨고 태고의 뜻을 두면 미움받고 사랑받지 못하던 자신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좀 문제가 많은데 일단 요순 시대를 회복하지 못한다고 해도라는 가정 자체가 없었고요. 그죠? 이런 얘기가 없었죠. 만리에 눈뜨고 태고의 뜻을 두면 이게 뭐냐면 요순 시대에 태어나는 걸 말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요순 시대에 태어나면 미움받고 사랑받지 못하던 자신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해결이 되는 건가? 문제가 해결되겠다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우화를 잊어버리자 이런 의미지.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도 적절하다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이거는 내 판단. 여러분, 이제 또 얘기합니다. 객관적인 거, 주관적인 거. 이거를 구별을 하셔야 돼요. 이건 내 판단.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가 틀렸어라는 건 나의 판단이에요. 요순시대를 회복하지 못한다고 해도는 아예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요것 때문에라도 5번이 틀린 거긴 하죠. 그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이 문제를 풀 때 요거 틀렸다 해서 5번을 썼다면 제대로 푸신 거고, 요게 틀렸어, 요거는 못 보고 요게 틀렸어 라고 봐서 5번을 골랐다면 좀 더 객관적인 요것도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해달라는 거고, 그 다음에 요것만 가지고도 못 풀진 않아. 1, 2, 3, 4를 보면 제가 1, 2, 3, 4 중에 이상한 건 없다 그랬죠. 예, 다 맞아요. 맞기 때문에 5번이 좀 이상하다라는 생각은 할 수 있었을 것이다. 예. 하지만 요게 아닌 거를 확실히 알 수 있었다면 좀 더 5번을 정확하게 자신 있게 골라낼 수 있었겠죠. 그 다음에 3번입니다. A와 B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거. A, B는 뭐야? B는 I네. 번잎내인가? A가? 그죠? A가 번잎내. 그러니까 둘 다 이제 말을 건네는 방식이에요. 둘 다 불렀죠. 둘 다 불렀는데 둘 다 실제로 얘네가 존재한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고 그냥 가상의 청자 이런 의미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A가 화자를 위로하는 대화의 상대방으로 설정되었다면 B는 욕망을 간청하기 위해 떠올린 대상이다. 술을 마시는 게 욕망이야? 잔 가득 부어라. 이걸 욕망으로 봐야 되는 건가? 화자를 위로하는 대화, 이게 틀렸구나. 대화의 상대방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아직도 그런 선생님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대화체라는 단어를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건 쓰면 안 되는 단어예요. 수능에서 정의된 적 없는 단어. 입니다. 이거 이제 실제로 이것 때문에 저도 선생님들이랑 약간 이렇게 논쟁을 한 적이 있어요. 이거 뭐냐? 그러니까 뭐 싸웠다는 게 아니라 이거 아닌가요? 그래서 이제 찾아봤어. 네. 모의고사랑 이런 걸 찾아봤단 말이에요. 수능이랑 싹 뒤져봤는데 대화체가 무엇인지가 정의되어 있는 이게 맞다 틀리다를 따질 수 있는 그런 게 없어요. 네. 없습니다. 없었고 요즘에는 대화체라는 단어가 아예 등장을 안 합니다. 이 대화체가 언제 등장하냐? 선생님들이 자꾸 이 대화체라는 걸 얘기를 해요. 근데 이 대화체를 왜 쓰면 안 된다고 말하냐면 두 가지 해석으로 쓰여요. 이 대화체가. 두 가지로. 하나는 자, 써줄게. 하나는 말을 건네는 방식과 같은 의미로 대화체를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화체를.
옛날에 나와 있는 문제들이라든가 이런 거 보면 말을 건네는 방식하고 같은 의미로 대화체가 쓰였다. 뭐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낸 문제들이 있어요. 모의고사 말고 그냥 이제 내신이라든가 뭐 그 뭐냐 출판사 문제라든가 이런 거 보면. 그리고 두 번째는 진짜 대화. 대화의 형식. 저는 이걸 구별하려고 대화의 형식이라는 말을 쓰는데 대화의 형식. 그러니까 실제로 두 명이 나와서 대화를 하는 거지. 송민곡처럼 감녀와 을녀가 나와서 대화를 하는 거야. 그걸 대화체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의 의미로 혼용이 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 사이에서 어떤 선생님들은 1번이라고 생각하고 어떤 선생님들은 2번이라고 생각하고 쓴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건 쓰면 안 되는 말이에요. 헷갈리니까. 헷갈리는 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약속을 하고 써야겠죠. 예. 아무튼 그래서 대화의 상대방으로 설정되었다면이라는 말은 이 2번 대화의 형식이다 이런 뜻인 거예요. 근데 아니죠. 예, 그러니까 1번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A가 화자의 속마음을 털어놓기 위한 청자로 설정되었다. B는 삶에 대한 화자의 태도를 드러내며 시상을 마무리하기 위한 청자. 일단 이건 맞는데 시상을 마무리하기 위한 청자는 맞아요. 속마음을 털어놓기 위한 청자도 맞습니다. 번님내야 부르면서 그 번님내한테 이 얘기를 쫙 하는 거죠. 이것도 맞네. 화자의 태도를 드러내나 삶에 대한 이거 내 우할 이자 취하여 내 우할 이자라는 태도 그럼 뭐예요? 이건 어떤 태도죠? 적극적이거나 의지적이지 않죠. 그죠? 적극적이나 의지적이지 않고 소극적이고 도피적이다. 이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고는 볼 수가 있어요. 네. 2번은 좀 적절하긴 한 것 같은데 3번을 봅시다. A가 화자의 의사에 반하여 갈등을 헛소리고요. A가 우월하게 살아온 화자의 처지를 이미 잘 알고 있는 이웃으로 설정되었다. 아닌 것 같죠. 예, 이제 이거를 막 얘기를 해주고 있으니까 얘가 이걸 이미 알고 있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화자의 시중을 들기 위해 이웃이 보냈는지 어떻게 알아. 그죠? 이건 전혀 알 수가 없고요. 아, 진짜 얘네 선택지 막 만드네. 5번 A가 화자가 부러워하는 인물로 화자의 삶을 대비적으로 이것도 아니죠. 예, 뭐 이게 맞네요. 2번이 정답인 것 같네요. 그렇죠? 예, 이렇게 고를 수 있으면 되겠다. 이거 좀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4번 보기를 바탕으로 기역미음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이 작품이 창작된 조선 중기 제도권 중심부였던 사족, 선비를 말합니다. 선비들. 그 다음에 주변부에 놓여있던 사족들은 자, 중심부에 있던 사족과 주변부에 있던 사족들이 경제적 여건이나 사회적 위상에서 차이가 있었다. 이거예요, 지금. 이걸 말하는 겁니다. 중심부와 주변부의 차이. 주변부에 놓여있던 사족들은 벼슬이나 명성을 높여 자신의 이름을 세상에 드러낼 기회를 얻지 못하고 자연에 은거하며 지내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니까 벼슬에 못 나갔다는 거죠. 주변부에 있는 사족들은. 그 다음에 자신의 불우한 처지를 자연에 대한 애착으로 치환하면서 이거 제가 몇 번 얘기했죠. 벼슬에 나가기 싫어서 안 나간 게 아니라 나가고 싶은데 안 불러주니까 에이 더러워 이러면서 더러운 세상 이러면서 난 자연이 좋아 이러면서 자연 속의 은거 자연 친화 이렇게 돌아서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유교적 이념이나 가치관을 고수하는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이러한 사람들 중에는 추후 벼슬길에 나갈 기회를 얻어 자신의 이상을 실현하겠다는 포부를 버리지 않는 이들도 적지 않았다. 그죠? 나중에 벼슬에 나갈 거야. 이런 포부를 버리지 않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죠. 적절하지 않은 겁니다. 기역은 평소 유교적 이념이나 가치관을 추종하는 태도를 지니고 있었음. 뭔데 기역이? 아, 왔다 갔다 하면서 봐야 돼. 애친경영 충군제장. 이거 이제 그 충군제장. 충을 다하려면 벼슬에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맞아요. 그 다음에 니은은 나이가 들어서도 문관으로서의 성취할 기회를 얻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 맞는 것 같죠? 디귿은 자연 속에 은거하며 지내고 있는 자신의 삶을 자연에 대한 애착으로 치환하여 드러내는 것. 맞는 것 같은데 디귿이 요 부분이면 그쵸? 네. 리을이 말로의 버린 몸이네. 경제적 여건이 좋지 않고 사회적 위상도 높지 않은 불우한 처지를 극단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맞죠. 버려진이니까 버린 몸이라고 했으니까 극단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맞는 것 같습니다. 미음은 수양을 계속해도 벼슬길에 나가 이상을 실현할 능력을 갖추지 못할 것에 대한 염려. 미음이 뭔데? 축타의 말솜씨를 이제 배워 뭐하냐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능력을 갖추지 못할 것에 대한 염려가 아닙니다.
이제 와서 뭐 이런 뜻이지. 예, 이제 와서 이걸 갖춘들 뭐 하겠냐. 그러니까 이 능력을 갖추어도 못 나갈 것이에요. 이런 뜻입니다. 능력을 갖추지 못할 것을 염려하는 게 아니라 능력을 갖추어도 나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제 와서 그 능력을 갖추면 내가 뭐 하겠냐. 예, 이 나이 먹고 뭐 이런 의미인 거죠. 그래서 5번이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